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1일 오후 6시 26분입니다. 최근 원로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당혹감이 채 가시지 않는 표정으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인터뷰하러 온 조선일보 기자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찾아가 만난 어른이었고, 그는 당시 마음그릇이 비어 있다면 정치를 해도 된다.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 조언을 몽땅 거부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동을 설명하려니까 참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적 독재인 권력국가에서 시작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뒤 법치국가로 들어섰지만 아직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질서국가로는 들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권력국가로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계엄 사태의 한 책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극복하고 정권 창출을 위한 정치를 하는 대신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 이끌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가 가는 길이 국민이 원하는 것도 국가가 가야 할 방향도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무능하게 만들어 정권을 쟁취해야겠다는 목표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더욱 나쁜 것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점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 됩니다. 기자가 계엄령 선포를 야당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 교수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죠.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것에 비유하자면은 먼저 약을 주고 나서 안 되면 주사를 놓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약도 주사도 없이 다짜고짜 메스를 들고 수술부터 한 셈이니 국민들이 놀랄 수밖에요. 윤석열의 무도한 계엄 선포의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다는 김 교수의 말은 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진짜 계엄 의도는 이재명 척결보다는 김건희 여사 보호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이 오히려 더 유력합니다. 민주당의 잘못을 군대를 동원하여 척결하겠다는 발상은 비유를 하면은 구름이 좀 보인다고 홍수가 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홍수 대비댐의 수문을 다 열어가지고 수해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비례에 맞지 않는 일종의 정신착란적인 행동이므로 민주당을 원인 제공자로 보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총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오차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교수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서 평소에도 김 교수의 저서 100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존경심을 밝혀왔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교수와 식사를 시작하며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만남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이런 글을 써서 조합지다금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언급하며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내셨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지적하며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의 이탈 등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해서 나도 교수지만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김 교수에게 대통령실 내 집무실, 정상회의장, 국무회의장 등을 안내하며 그간의 활동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용산 집무실이 더 나은 것 같다면서 청와대는 굉장히 갇혀있는 느낌이었는데 용산은 탁 트인 열린 공간이라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한 건물에 있다 보니 늘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논란이 많은 의대 정원 2,000명 정원과 청와대 이전에 대하여 대통령 편을 들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김 교수의 태도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는 청와대 본관에 서가지고 광화문과 남산 쪽으로 보았을 때 탁 트인 느낌이 들어 좋았다. 청와대는 지대가 높은 데다가 뒤로는 북악산, 앞으로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어 뒤로 보지 않는 한 탁 트인 시야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석에서는 국방부 청사했던 용산 대통령실 건물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다고 한다. 외국 정상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는 등 건물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도 한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의 상춘제 영빈관 시설을 자주 이용한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살아보았다면 옮기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옮긴 지 3년째인데 용산 대통령실의 이름도 짓지 않는다. 애착이 생기지 않는다는 증거 아닌가. 그런데 두 사람은 칭찬만 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김형석 두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년째인데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이 말은 대통령실이 지금 이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애착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김형석 교수를 모셔가지고 김형석 교수가 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브리핑을 해놓으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 실수인 의료 대란과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김형석 교수가 찬성했다는 인상을 주고 말았습니다. 김형석 교수 또한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김형석 교수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 라는 것 또한 하나의 오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